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소개팅 필승법, 카페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깔롱 부리는 남자들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좋은 양식 레스토랑 막 이런 너무 소름 돋는 막 이런 데 가지 말고, 상대방도 나한테 질문할 기회를 주세요. 그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시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에 가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민입니다. 추석이 지났어요, 여러분. 연휴 기간에 보니까 또 비도 막 엄청 내리고 해서 아마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날씨가 되게 이제 쌀쌀해질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올해가 이제 끝나가는 와중에 이제 낙엽이 지고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질 때가 되고 겨울이 되면 다들 외로워가지고 소개팅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시즌입니다, 사실. 지금이 아마 소개팅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시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올 한 해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소개팅 필승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소개팅을 지금까지 꽤 많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10몇 년간의 소개팅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팅 필승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소개팅 10전 10패입니다. 한 번도 소개팅으로 잘 된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패배를 바탕으로 얻은 이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소개팅에 여러분이 나가면 가장 사실 기본적으로는 appearance, 외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옷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한 액세서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옷 톤은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약간 이렇게 회색 중에서도 조금 더 색이 좀 차분한 이런 차콜색 옷이나 니트류 같은 거 입으면은 사람이 되게 따뜻해 보이고 호감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색에서 조금 톤이 빠진 차콜색 같은 걸 입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호불호 없을 만한, 왜냐면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깔롱 부리는 남자들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화려하고 이쁘게 잘 입는 그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남자친구는 그 정도까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옷을 좀 차분하게 입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호감을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를 일단은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입니다. 얼굴. 소개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얼굴을 신경을 쓰고 나가는 게 좋겠죠. 뭐 피지컬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얼굴은 지금 당장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우선 첫인상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예요. 뭐 스킨케어 잘하고 로션 잘 바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이제 평소에 관리를 하는 거고, 이렇게 소개팅이나 면접 이런 특정한 날에 뭔가 잘 보여야 되는 날에는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또 필요해요. 그 정도의 노력은. 메이크업 하면 게이 같다,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메이크업 하면 게이 같지 않고 깔끔하고 이뻐 보여요. 그게 진짜 몇몇 소수의 진짜 티나게 메이크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막 하얗게 뜨고 막 이런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깔끔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나가면 다 호감으로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슈의 맨즈 멀티커버 스틱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앞쪽 뚜껑을 열면 이렇게 스틱이 들어있고 뒤쪽 뚜껑을 열면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저는 원래 평소에 바를 때는 그 손에다 짜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펴바르는데, 붓으로 하면은 더 좋아요. 원래 더 좋은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펴발랐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뒤에 브러쉬가 달려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뭔가 손으로 발랐을 때 불균등하게 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붓으로 하면은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를 때는 막 여러 겹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2겹, 3겹 정도만 해주고 얇게 펴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좀 티가 최대한 덜 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번 내추럴 베이지 색상이고, 이거 말고도 색상이 한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부톤에 맞춰서 쓸 수 있고, 보통 이런 거 선택할 때 남자들이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색깔 있는 거 중에 가운데 거 사시면 어지간한 남자분들은 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자극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이라서 저같이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써도 좋고, 아니면 평상시에 뭐 출퇴근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가볍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선크림 기능도 들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립밤이다. 이게 이제 다슈의 워터밤 스냅 립밤입니다. 다슈에 새로 나왔는데 요거 괜찮더라고요. 제 립밤 귀신이에요. 사실 저는 립밤을 가방에도 한 2개씩 넣고 다니고, 그 중에서 이제 요거 이제 립밤 제품인데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일단 가장 후킹한 포인트가 요거예요. 이게 요거 위에 누르면은 아래 이렇게 톡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제가 그 환승연애 시즌4 리뷰할 때 보면은 제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맛있어. 이게 괜찮더라고. 이게 아주 남자들을 겨냥한 아주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일단 요거 괜찮고, 그리고 여기 뽑아보면 그 가운데에 이렇게 빨간색 색조가 들어있고 주변부에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거든요. 보습력도 그렇고 색조도 그렇고 전부 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제 입술에 한번 해볼게요. 저 지금 립밤을 바른 상태인데 저는 립밤을 항상 바르니까. 자, 흰색 셔츠로 닦아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색이 좀 빠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발라주면 은은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빨갛게 발색이 되거든요. 이제 사람의 얼굴을 딱 봤는데 입술에 색깔이 없으면은 뭔가 혈색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보인달까? 그런 것들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게 바로 이런 립밤 제품입니다. 다슈의 워터밤 스냅 립밤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좀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소개한 두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쓰면은 좋은 제품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소개시켜드리는 제품들은 정말 제가 써보고 괜찮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을 이제 약속을 정하고 만날 때 보통은 우리가 카페에 가서 먼저 만나잖아요. 그럴 때 카페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을 거야. 내가 그 여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할지 잘 모르고,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걱정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지나치게 조용하고 좌석 간격이 좁은 곳을 피하세요. 좌석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주위 사람들 막 말하는 거 다 들리고 내가 말하는 게 다 들리는 곳에 가면 더 조심스러워져. 왜냐면 소개팅 하는 거 너무 부끄럽잖아. 소개팅 막 상대방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커플들이 막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소개팅 하나 봐. 이렇게 소개팅 하냐 봐.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나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옆에 소개팅 하는 거 보면은 저기 소개팅 하나 봐. 부러워라. 막 이런 거 내가 했었거든. 근데 미안해. 그거 했던 친구들 미안한데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좌석 간격이 조금 넓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많아서 좀 복작복작하고 음악 소리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주위 사람들한테 막 퍼지지 않는 그런 카페를 고르세요. 저는 그게 카페나 이런 곳을 고를 때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에요. 언제 만나야 되냐, 몇 시에 만날 거냐, 그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소개팅도 많이 안 해보고 좀 더 진중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 5시, 6시쯤에 처음에 만남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5시에 이제 처음 만나서 카페에 가서 1시간 정도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면 혹시 여기 근처에 괜찮은 음식점이 있는데 잠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5시쯤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빨리빨리 그냥 괜찮은 사람이면 더 얘기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빠르게 집 가고 그런 선택지를 취하고 싶다.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애매한 시간 3시에 만나세요. 점심 먹기도 애매하고 저녁 먹기도 애매한 시간 3시에 만나서 정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카페에 앉아서 그냥 상대방이랑 진중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정말 괜찮다 그러면은 얘기를 좀 더 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이 사람이랑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1시간만 얘기하고 빨리 집에 가세요. 나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굳이 오래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상대가 아닌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3시에 만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얘기인데 우리 저녁 식사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형이 어렸을 때는 형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좋은 곳에 데려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결국에는 서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인데 서로 이제 친해지고 뭔가 되게 고급스럽고 좋은 양식 레스토랑 막 이런 너무 소름 돋는 막 이런 데 가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차 때 카페에서 얘기가 잘 통했으면 제가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혹시 근처에 여기 되게 괜찮은 노포가 있는데 노포 같은 데 가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 노포 가는 거 좋아 라고 하면 그럼 진짜 노포로 가세요. 왜냐면 노포가 주변 그 가게의 바이브가 너무 편해요. 일단 사람들이 다 막 술도 한잔 마시고 되게 편하게 막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둘이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풀어지겠어. 양식 레스토랑
레스토랑에 가잖아? 그러면은 가가지고 평소에 마시지도 않던 와인 시켜가지고 막 스테이크 썰면서 막 딱딱해져가지고 입맛에 좀 맞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막 이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저는 그냥 같이 이렇게 소주 한잔 편하게 하면서 삼겹살과 고기도 굽고 이러면서 편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시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에 가세요. 그러기에 노포, 차라리 백반집 이런 데가 사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인 그 소개팅의 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는 대화의 스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중요한 일 있는 거 아니면은 무음 처리해두시고 덮어두거나 아니면 그냥 꺼내지 마세요. 그 핸드폰이 위에 올라와 있어서 계속 알림이 뜨고 막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그쪽에 시선이 자꾸 가게 하는 게 둘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을 때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대화 같은 걸 할 때는 휴대폰을 차라리 그냥 치워놓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대화라는 게 비언어적인 대화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감을 사는 되게 큰 포인트들이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몸을 좀 앞으로 기울여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천천히 고개 끄덕여주고, 상대방이 웃을 때 나도 살짝 같이 웃어주고, 입으로 계속 웃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눈으로 조금씩 이렇게 눈으로 조금씩 웃어주는 행동들이 상대방한테 되게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나한테 편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듬 싱크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하는 그런 행동이나 대화 톤 같은 거를 내가 조금씩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좀 천천히 얘기하고 좀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면 나도 그런 톤에 맞춰서 좀 나긋나긋하고 천천히 얘기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한 2초 정도 지그시 같이 따라 웃어주고, 싱크가 맞는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한테 되게 큰 안심과 호감을 주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대화할 때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냥 많이 느껴가지고 되게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부정형 표현보다는 긍정형 표현을 사용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예를 들면 아니나 근데와 같은 바로 이렇게 반대나 부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해준 다음에 내가 반대할 의견 같은 게 있으면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비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언어 습관을 순화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의 표현보다는 감사의 표현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개팅에서 늦었어요. 늦은 상황이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늦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늦지 않는데 오래 기다리셨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감사 표현을 조금 더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카페에서 계산을 했어. 죄송해요. 제가 사려고 했는데 보다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뭘 살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이 돼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언어로 뱉으면 그런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특히 소개팅 자리에서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못한 거였는데, 대화가 균형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대화를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질문들을 많이 했어. 상대방한테 계속 질문들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상대방한테 조금 취조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거나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행 좋아해요? 좋아해요. 뭐 이런 데를 가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이런 점이 좋았어요. 그런 점이 왜 좋았어요? 이런 것보다는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해요. 뭐 이런 데 가봤어요. 진짜요? 저도 그런 데 가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알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형의 문장들만 꺼내지 말고 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섞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따라오게 돼 있어서 훨씬 더 대화가 균형 잡히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한테 질문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잘 못했던 거긴 한데, 리드감이 있는 리드형의 멘트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정을 뭔가 상대방한테 미루지 않고 내가 조심스럽게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느낌이 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기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리드하라는 게 다음에
이 차 제가 뭐 노포 알아놨는데 그걸로 가시죠. 이런 식의 리드보다는 이 차 괜찮으시면은 같이 가실래요? 제가 근처에 알아봤는데 괜찮은 식당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푸시하는 것 같지 않고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그런 젠틀한 리드하는 남자의 모습인 거죠. 선택지는 주되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리드해주면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상대방이.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팅 시즌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팅 필승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둠의 스킬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거 너무 그 어둠의 영역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본질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평소에 관리하고 가꾸는데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계속 관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관리 지금부터 열심히 하라고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다슈에서 제가 진짜 싸게 할인들 막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이 제품인데 지금 올리브영에서 가면은 진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가서 보세요. 특히 저 요 립밤 진짜 요게 진짜 킥이에요, 여러분. 이거 남자 사주면은 이거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꼭 남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남자친구 뭐 남동생 이런 지인들이 있는 우리 여자 구독자분들도 선물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에도 또 저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